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LG 디스플레이 중소형 시장에서 LCD에서 OLED로 차량용 POLED 본격 양산 JDI 넘어 차량용 디스플레이 1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LCD의 늪에 많이 빠졌었죠. 특히 중소형 디스플레이에서 LCD를 계속적으로 사용해 왔었는데 그 늪에 빠진 가장 큰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요. LG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 부진, 이것도 있지만 두 번째 가장 큽니다. 애플이랑 LCD 공급 믿다가 OLED를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거죠. 이때 LG전자가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부진했을 때에도 애플의 LCD를 공급했던 주요 회사가 지금 LG 디스플레이였기 때문에 이때 당시만 해도 이런 LCD를 포기하고 싶었던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LCD를 갖고 있다가 중소형에서 LED로 넘어가는, 특히 OLED로 넘어가는 그 시기를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애플 때문에 늦어진 이 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대형 OLED에 집중하면서 소홀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투트랙 전략을 썼어요. 중소형에서는 LCD, 그리고 대형에서는 OLED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애플이 어떤 면에서 배반이겠죠. 배반을 하면서 이런 OLED를 준비를 못하면서 애플만 믿고 있다가 발목이 잡힌 이런 LG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중소형 OLED의 리스크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첫 번째로 화웨이의 스마트폰에 OLED를 공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결함으로 공급이 차질됐고, 그리고 애플의 차기 스마트폰에 전면 OLED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태죠. 말하자면 LG 디스플레이의 OLED는 중소형이죠. OLED는 애플의 수준에 맞추기에는 아직까지는 수율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POLED를 만들면서 차량용부터 먼저 적용해 나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에 늘려 나가려고 하고 있는 이 단계에서 지금 차량용 OLED가 눈에 띄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애플의 까다로운 수율을 맞추기 어려웠다. 이 내용이 이 내용하고 똑같고요. 2번, 3번은 똑같은 내용이고, 4번에 중국 BOE의 한참 부족한 생산 능력이 되겠습니다. 중국 BOE에게도 생산 능력이 좀 떨어져요. 물론 실력은 BOE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애플에서도 LG 디스플레이를 통과를 했지만 아직까지 쓰지 못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LCD와 OLED, 지금 POLED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LCD와 OLED가 어떻게 다른지 그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LCD 같은 경우는 판넬이 여러 겹이 되어 있죠. OLED와 같은 경우는 이런 판넬이 LCD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이 만드는 기술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이만큼 축약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기술을 OLED가 갖고 있죠. 그래서 올가닉 LCD라고도 지금 불리는데, 이런 무기물을 이용해서 LCD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어려운 상태이죠. 자, 지금 보시면 LCD와 OLED 같은 전극을 사용을 하지만 여기에 글라스, 폴라리라이즈 이런 여러 겹의 판넬을 쓰는 게 LCD, OLED는 그만큼 판넬이 적기 때문에 두께도 굉장히 얇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출하량 보시면 지금 TV용은 견고하죠. 그리고 차량용은 지금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사업장을 보면 OLED, LCD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대부분 이제 포기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니까 이 중에 몇 군데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OLED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LCD와 글라스 OLED, 플라스틱 OLED, 여기에 플라스틱 OLED의 대표 주자가 있는데 AMOLED, 그리고 이번에 LG가 개발한 POLED,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LCD와 같은 경우는 두께가 백라이트까지 포함해서 2mm가 된다고 한다면 글라스 올레드 같은 경우는 1mm, 그리고 플라스틱 올레드는 0.5mm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휘어짐도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몰레드나 아니면 POLED나 전부 다 플라스틱 기판에 TFT 플라스틱 기판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만큼 두께가 얇아진 현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TFT 글라스나 엔캡 글라스나 이 자체가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바뀌어져 있죠. 그만큼 두께가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런 말이 있죠. 그 갤럭시 폴드 2에 그 유리기판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유리기판이 들어가면 좋긴 한데 긁힘도 없고 두께가 두꺼워진다. 유리기판이 아니죠. 그 플로린 폴리미드라고 그래서요. 여기 자체 끝부분에 처리가 유리가 되는 것이 되는지 아니면 플라스틱 도포로 되는 건지 그 차이가 있는데 도우인시스에서 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그 표면을 지금 만들어서 그것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지금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께는 살짝 더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긁힘과 그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유리기판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OLED가 액티브 매트릭스, 그래서 아몰레드가 되고요. 그리고 패시브 매트릭스라고 해서 일반 OLED가 되겠죠. 이 패시브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유리기판을 사용을 하고 액티브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기판을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아몰레드로 불리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중소형 OLED를 지금 아몰레드로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OLED, POLED, 아몰레드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보면 OLED가 있죠. 원래는 비능동형 OLED입니다. 후면 기판이 유리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는 단단한 재료이기 때문에 새로운 모양을 만들거나 유연성을 가질 수 없다라는 리지드 OLED라고도 불리는데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POLED와 아몰레드, 액티브 매트릭스 OLED와 플라스틱 OLED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딱딱한 OLED의 단점에 대응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의 아몰레드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POLED가 있습니다. 더 얇은 베젤에 대한 수요로 유리 대신 플라스틱으로 바꾼 것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데요. POLED와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OLED, 그리고 아몰레드와 같은 경우는 액티브 매트릭스 OLED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플라스틱 OLED의 장점을 한번 보면 첫 번째로 유리보다 유연하다. 둥근 모서리와 같은 새로운 모양을 만드는데 수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유리보다 저렴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리보다 얇게 만들 수 있다. 네 번째로 유리보다 더 나은 충격의 흡수를 가질 수 있다. 말하자면 탁 쳐버리면 유리 같은 경우는 깨질 수 있지만 플라스틱은 기스가 났지 깨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너무 강한 힘을 충격에 강하게 되면 이거는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말하는 아몰레드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말하는 POLED가 어떻게 다르냐? 그 다름을 보면 차이점은 마케팅이죠. 두 제품 다 유리 대신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제조사마다 만드는 방식이 달라 완전히 똑같은 OLED라고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둘 다 플라스틱 OLED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내용,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LG 디스플레이가 차량용 POLED의 본격 양산을 하면서 중소형 OLED의 본격 시동을 걸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빌리티 시장까지 공략을 하는 POLED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LG 디스플레이가 개발한 자동차용 POLED 제품이고요. 이것은 이번에 LG 디스플레이가 이번 달 초에 미국 CES에서 공개한 POLED 기반 디지털 콕핏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그 자동차 앞유리 있죠. 그 사람들이 보는 그 기판들 있죠. 그런 디지털 콕핏을 그 지금 POLED 기반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LG 디스플레이가 차량용 POLED에 대해서 본격 양산에 대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LG 디스플레이는 최근 업계 최초로 개발한
차량용 POLED 양산에 본격 돌입했다. 이것은 LG 디스플레이의 자체 개발이기 때문에 최초로 개발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적용 제품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캐딜락이 2분기에 선보일 에스컬레이드에 탑재가 될 것이라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부터 차량용은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 디스플레이 같은 데에서 이런 못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전에는 LCD로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물론 일부는 OLED를 사용했죠. 그런데 이 OLED를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리지드, 딱딱한 유리로 만든 OLED를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완성차 업계에서는 그동안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거의 대부분 LCD를 주로 사용을 했어요. 일부 컨셉트카에 대해서는 유리기판으로 제조된 리지드 OLED 패널이 소수를 사용했지만 이 POLED, 플라스틱 OLED가 적용된 차량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삼성전자가 이 분야에 적용이 잘 안 돼서 이런 것들도 있지만 물론 이 분야로 LG 디스플레이가 접근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글로벌 차량 업체와 공동으로 연구했던 LG 디스플레이인데요. LG 디스플레이는 이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플라스틱이 적용된 OLED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년간 글로벌 완성차 업계와 공동으로 연구 개발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적용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POLED의 해상도를 한번 보면 QHD 말하자면 2560에 1440 수준의 해상도를 구현을 한다라는 거죠. 특히 운전석 계기판, 콕핏에 적용돼 운전자에게 선명한 화면을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기존에 적용되었던 LCD 패널과 비교해서 명암비도 우수하고 응답 속도도 빠르고 시야각도 넓게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개발을 위해서 LG 디스플레이가 적용한 기술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로 독자로 개발한 알고리즘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차별화된 설계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동차에 최적화된 디스플레이를 제공한다라는 건데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대 곡률 반경 1750R 반지름이 1750mm 원 수준의 1750R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커브드 화면까지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1900R인데 반지름이 190cm인 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만큼 곡이 질 수 있다. 말하자면 이렇게 곡선을 그려 나갈 수 있는 커브드 화면을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동차 차량을 보면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죠. 그 디지털 계기판을 보면 이 디지털 계기판이 이렇게 사람이 볼 수 있게 편한 상태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선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운전자의 집중도와 몰입도를 넓혔고요. 그리고 특수 필름도 적용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외부 및 반사와 차량 내 디스플레이 화면이 유리에 반사되는 현상을 방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 필름이 빛에 대해서 반사를 막아주는 필름까지 적용을 해서 이런 빛 난반사의 현상을 방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POLED를 LG 디스플레이의 미래의 캐시카우로 기우려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POLED의 미래를 한번 보면 LG 디스플레이는 POLED의 양산을 통해서 차량용 디스플레이와 OLED 중소형 시장에서 매출의 비중을 확대할 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과 자동차의 융합으로 가파르게 성장하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의 주도권을 지금 노리게 되는데요. 특히 지금 보시면 전기차가 대세가 되잖아요. 그리고 수소차도 대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화면의 디지털화가 더욱더 가속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 화면의 디지털화가 되면 그 안에 당연히 디스플레이가 배경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반도체를 그 안에 삽입을 시키면 차량의 성능이라든지 다른 모든 것도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OLED가 또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OLED, POLED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것을 한번 보면요. 정호영 LG 디스플레이 사장님은 미국 CES 2020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운송산업은 향후 회사 전체 매출의 30%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그래서 지금 이 말처럼 급성장이 예상되는 차량용 OLED 패널인데요. 시장 조사 업체인 IHS 마켓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OLED 패널의 예상 출하량을 한번 보면 2020년도에는 11만 대, 2021년도에는 41만 대로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2026년과 같은 경우는 460만 대까지 돼서 연평균 80% 이상 급성장이 예상되는 품목이다 라고 해서 이곳의 선두주자로 LG 디스플레이가 참여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용 디스플레이에서 LG 디스플레이 위상을 한번 보면 2019년도 매출 점유율은 20%입니다. 2019년도에서에는 LG 디스플레이는 일본의 JDI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지금 전문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JDI가 무수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용 디스플레이에서도 LG 디스플레이에 밀려버려서 2위가 되는 업체가 지금 JDI가 되겠습니다. 물론 JDI는 지금 애플에게 그 디스플레이 공장을 넘기려고 지금 준비를 또 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 애플이 JDI에게 꾸준하게 투자를 하면서 JDI가 OLED 패널을 만들 수 있게 계속 지원을 해줬는데, 이 지원한 돈을 뒤로 착복하고 뭐 개발비로 쓰지 않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결국은 성장하지 못하고 지금 정체되고 있는 회사가 일본의 JD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용 디스플레이에서 LG 디스플레이의 비전을 한번 보면, LG 디스플레이는 차량용 POLED의 양산을 시작으로 해서 투명 OLED, 롤러블 디스플레이 등 현재 LG 디스플레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차세대 기술을 적용해서 차량용 모빌리티 분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후발주자와 기술 격차를 벌리는 한편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면 투명 OLED도 대형에서 지금 만들고 있죠. 롤러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대형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롤다운 디스플레이까지 지금 이번에 개발이 돼서 CES 2020에서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뭐 중소형 OLED까지 적용을 시켜서 다른 업체들이 차량용 디스플레이에서 따라오지 못하고, 물론 이런 기술을 또 개발을 계속하고 양산을 시키면 언젠가는 애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중소형 LED 그리고 LCD에서 OLED로 안착할 수 있게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번 내용은 이것이고요. 또 이번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누구에게 공급되는가 라고 좀 궁금하게 되는데, LG 디스플레이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고객사 관련 내용은 지금 현재 확인해 줄 수 없다. 언젠가는 알 수 있지만 지금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LG 디스플레이가 차량용 OLED를 통해서 중소형 OLED 시장에 접근을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시장을 넓혀가려고 했었지만 그것은 이미 무산이 됐고, 지금 차량용 OLED를부터 시작해서 점차 다른 분야로 넓혀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것을 통해서 LG 디스플레이가 대형에서만 선두가 아니라 중소형에서도 뭐 한국에서 그 중국 기업들을 물리칠 수 있는, 특히 중소형에서도 LG하고 삼성이 그 공고한 산을 쌓을 수 있는 기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